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3강 MNT 한번 봅시다. 정말 작년에 이제 풍력으로 한 시대를 아주 풍미했던 주름 잡았던 그런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조금 박스권 안에서 묶여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신정부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가이고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로 이제 언론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쪽에서 뭔가 가장 확실하고 근접하게 다가오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풍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을 맞춰갈 확률이 높다. 무조건 이제 재생에너지를 다 뒤집고 원자력으로 갈 수는 없죠. 언제든지 유럽이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짓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위험하고 우리 같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 원자력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있죠. 대신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과 또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무생 문제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키운 면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부총리의 뒷 배경과 사고에는 상당히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균형시키는 그러한 좋은 면이 있을 것 같다. 또 거기에 전문가이시고 이런 면에서 상강 MNT가 그동안 좀 바닥이 좀 쩔어 있는데 충분히 전고점 25,000원까지는 반등을 해서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전고점 수준까지는 갈 거다. 25,000원 정도 봤는데 신정부 총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확률이 높고 여기 수혜주들이 이제 서서히 떠오를 것이다. SK그룹이 인수 후에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SK그룹이 인수한 그 기업 중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종목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들도 한번 생각을 해요. SK그룹이 그렇게까지 M&A를 가지고 주식 측면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생존해서 경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SK 에코플랜트가 사서 동사를 키우면서 그룹 자체가 이미 ESG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전략을 SK그룹은 확실히 잘 바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다 보니 동사가 인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만의 적극적인 풍력사람 육성 수혜주인데 대만이 이제 섬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바람과 관련된 나라가 많은데 대만이 풍력사람을 주력으로 이제 육성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삼강 MNT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대만도 이제 자국의 기업들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2, 3년 정도 오면은 또 자국 기업들이 나타날 확률이 있고 또 경쟁력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좌우간 1, 2년 동안은 대만 때문에 먹고 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고점 25,000원을 1차 트라이 가격으로 봤다. 그래서 지금 18,000원 정도인데 25,000원까지 한번 견뎌보는 그러한 그 순환매장 신정부의 그렇게 아주 제일 앞선 그 육성 수혜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바닥에서 3, 40%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16,000원을 바닥을 3번 찍었네요. 그리고 전고점이 25,650원인데 중간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24,500원까지 트라이를 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MACD도 바닥에서 치고 이제 기준선을 뚫고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수급 추이가 굉장히 극명적으로 갈리죠.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기관은 거의 이제 파는 쪽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풍력이 국내 기관들에게 어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풍력, 수소, 이런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바닥에 팽개치듯이 이번 정부가 문정부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고 신정부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원전 쪽으로 돈이 이제 가 있었던 거죠. 이걸 약간 되돌리고 밸런스를 맞춰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재 밸런스 전략이 맞는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바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 측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언제 복귀를 해주느냐 여기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봐도 가장 높을 때가 73만 주까지 공매도가 증가해서 77만 주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58만 7천 주로 공매가 확실히 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매나 수급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보면 조선 및 관련 기타 기자재가 만들고 후육관광을 만들고 선박 블록 플랜트를 만들고 해상풍력을 이렇게 만드는데 해상풍력이 전체 매출액의 41%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2021년 2169억 전체 매출액 약 5천억 중에서 4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후육관광이라는 게 있죠. 후육관광이라는 것은 지름이 3내에서 3에서 4m짜리 큰 이렇게 관인데 철판 두께가 60mm 이상으로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관관입니다. 이것은 주로 석유나 석유 플랜트, 석유를 개발해낸다든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러한 관관을 후육 관관인데 이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및 관련된 기자재, 기타, 조선, 조그만 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육관관, 선박블록, 플랜트,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렇게 4개의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일부는 무엇 해도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했다는 거죠. SK건설이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꿨죠. 작년 5월에. 그래서 SK그룹이 동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육성하는 SK그룹의 ESG의 핵심 플래그십의 한 부분으로 동사를 풍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상강 M&T 지분을 2,926억을 들여서 제3자 유상 매정 물량을 받은 거죠. 네, 총 3,426억을 투자해서 동사의 지분 31.83%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기존 주력 사업인 플랜트에서 벗어나 2023년까지 3조 원을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건설인데 독특하게 플랜트를 많이 하죠. 플랜트라는 것은 정유라든지 뭐 풍력 이런 거죠. 또 SK건설 즉 SK에코플랜트는 세계적으로 이 정유시설을 제일 잘 이루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외시장에서 시총 한 3조 정도 거래되는데 곧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사가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강 M&T가 풍력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사면까지도 SK에코플랜트로 바꿀 정도로 동사가 친환경 이쪽에 집중 전략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사가 인수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의 재생에너지 전략 수혜주죠.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였는데 총리 시절부터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기틀을 초기에 마련했던 그러한 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후위기 지식이 아주 해박하다고 합니다. 탈원전 폐기에 동의를 하지만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 정책을 기대할 정도로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셨다. 이런 부분은 동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대만이 풍력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우리 동사가 큰 수혜주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해상 풍력 시장을 대만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약 15기가와트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 있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주로 한국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강 M&T는 글로벌 해상 풍력 업체인 DEME로부터 대만 하이롱 해상 풍력 단지양 하부 구조물 5,729억 원 52세트를 수주받았습니다. 하양 하부 구조물 5,729억 원을
수주를 받았군요. 하이롱 프로젝트는 1044메가와트 단지이고 지멘스가 14메가와트 터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랍니다. 본 계약이 내년 6월인데 선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ECA (Exclusivity and Capacity Agreement를 체결한 것만 보아도 3강 M&T 하부 구조물 제작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고객사들의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는데, 결국 3강 M&T의 핵심은 하부 구조물을 잘 만들고,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게 튼튼해야 나머지가 정확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이번 수주로 동사의 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량은 총 177세트로 점유율은 약 39%에 달할 정도입니다. 아직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하부 구조물이 약 80세트 이상이 남아있어서 3강 M&T가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것도 좋은 장점이죠. 따라서 대만 해상풍력 1단계 5.5기가와트의 3강 M&T 하부 구조물 점유율은 약 40% 이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단계, 3단계 물량 15기가와트용 하부 구조물 제작도 동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하부 구조물 Q가 느는데 여기에 판매 가격 P까지 상승하는 요인이 새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새로 나타났다기보다는 Q가 늘면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가소성이 있는 국가가 별로, 나라가, 회사들이 별로 안 됐던 거죠. 대만은 한국과 가깝고, 그리고 아주 실력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가격도 그동안 썼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Q가 늘어나고 여기에 맞게 P도 올라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그동안 공급했던 주력 모델은 8에서 9메가와트 터빈용 하부 구조물이었는데 한 세트가 약 50에서 60억 수준으로 해서 판매 중이랍니다. 한 세트가 50에서 60억 수준에, 이번에 수주받은 14메가와트용으로는 한 세트에 110억 원으로 기존 것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네요. 메가와트 기준 단가의 약 20%가 약 상승한 그러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과 높이가 동시에 커지면서 제작 난이도가 올라갔고, 올려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제작 난이도가 올라갔고 가공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위당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향후에도 해상 풍력 터빈과 하부 구조물의 대응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단위당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대응화를 해야 단위당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현재 최대 20기가와트용 해상풍력 터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14메가와트까지가 개발이 됐는데 이제 20메가와트용 대용량으로 뜨면 가격이 150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1세트에. 이 동사에게는 아주 좋은 영향인 그런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하부 구조물의 높이는 약 90에서 95m 수준으로 지난해 공급한 구조물 높이는 70에서 80m 대비 대폭 높아진 거죠. 터빈의 크기가 20메가와트까지 커지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하부 구조물의 높이는 100m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크기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거죠. 관련 설비를 다시 재구성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상강 M&T의 글로벌 최대 공장 신설이 의미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신공장 매출을 포함하면 동사의 매출은 3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하급수적이죠. SK 에코플랜트의 증자분을 감안해도 현재 상강 M&T 1.3조 수준의 시총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동사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일단 살짝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됐는데요. 살짝 예상과 좀 달랐죠. 3강 SNC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빅베스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손실을 한 번에 일시에 떨어버린 거죠. 3강 M&T 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연결 매출은 1519억, 영업이익은 57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994억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결 자회사인 3강 SNC 지분율 62.4%를 들고 있는데 생산 설비에 대해서 가치평가에서 약 900억 원의 대규모 자산 손상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자산에 대해서 손상한 부분을 상각 처리를 해서 떨어버렸다는 거죠. 삼강 SNC라는 회사는 무엇 하는 회사이냐? 수리조선소라는 거죠. 조선소를 배들을 고치는 거, 또 성박 블럭 등 저마진 사업이 주력이어서 자산 가치의 손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일순간에 떨어버린 거죠. 하지만 동사 삼강 SNC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 크레인 등 대형 설비들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 때라든지 FPSO 배를 조그마한 FPSO 배를 만들고 있죠.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 다 손상 처리했다는 것은 아주 극단의 케이스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플러스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손실나는 것처럼 떨었으니까 향후에는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향후 SNC의 이익이 개선되면 손상분이 점진적으로 환입돼서 이익 규모를 높일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22년 실적은 가식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적 가시성이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실적 가시성이 더 높아져 동사의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매출액 6,520억, 영업이익 535억으로 전년 대비 영업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10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가 1.4조 원으로 연말 수주 잔고가 1.7조 원에 달해 향후 2년간 일감이 확보된 그러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상마 SNC 빅베스로 상각비가 낮아지고 향후에 떨어진 상각비가 이제 낮아지고 지난 연말 반영돼야 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체인지 오더 보상액이 올 상반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사의 분기 실적을 높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예기치 않은 원가 상승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충분히 완충할 장치들이 생겨서 보상액들이 들어오니까 향후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따라서 동사 2021년 매출액은 거의 5천억 정도였죠. 2022년은 6,520억. 그렇죠. 증가율은 30.5%. 영업이익은 작년에 311억인 올해 535%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8.5%.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싱글 디지트 후반인 거죠. 그쵸? 이러다가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자, 동사를 정리해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서 수소와 재생에너지 쪽이 상당히 안 좋았죠. 왜 그러냐면 선거 자체에서 원전이 워낙 크게 떠올랐기 때문에 원전으로 돈이 다 갔다가 이제 신정부가 곧 들어설 건데 신정부의 새로운 리더들이 전부 다 이걸 균형 발전시키는 쪽으로 성장을 가져갈 거다. 그렇죠? 원전만으로 가져갈 수는 없죠. 원전만 했다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관광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수익이 까지고 또 빅베스하고 자회사 빅베스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못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18,000원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모든 악재들이 쏟아지고 다음에 철강 가격이 좀 하락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이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올해는 500억, 530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주가 18,000원 싸다. 24,000원, 5,000원까지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트라이할 확률이 높다. 이런 면에서 신규 진입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네, 좋은 종목이란 판단이 들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진입도 강력히 한번 추천해 보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